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있죠. 이들 3개 지역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은 197만 대로 지난해 대비 무려 7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 GM과 포드, 도요타 등 이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의 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한 것에 대조적으로 이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중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중국은 올 1분기 111만 대를 판매해서 YOY 기준으로 143%의 정말 폭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배가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세계 시장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높은 이 전기차 판매율과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력한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2차 전지 업체들까지 정말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1분기 57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지난해 대비 19% 증가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2% 감소를 하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와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 테슬라의 기록적인 판매량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치인 22만 대를 판매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5% 늘어난 이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늦었지만 빠르게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미 대세가 되었고요. 더 이상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산업의 큰 변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의 예상 판매량은 970만 대 정도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코로나 이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전망치보다 5% 줄어든 93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4월과 5월을 잘 견뎌낸 만큼 6월 한 달 동안 이 중국의 봉쇄 조치도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이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2분기 3달 동안 이 중국은 공장이 멈춰서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느 나라보다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여파 때문인지 중국의 올 한 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473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예상 판매량인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예상한 건데요. 중국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들이라면 올해 안에 보조금 지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런 수요와 함께 하반기에 신규 전기차들도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중국은 이 하반기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시장 역시 지난해 대비 23% 수준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어려운 2분기를 끝내고 하반기에 이 테슬라의 베를린 이 기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이 되면서 소비자 수요와 이 환경 규제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기차 판매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올 한 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73%의 성장률로 115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인 정책과 테슬라의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대기 수요를 줄여나갈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확대와 함께 미국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픽업 트럭에서도 리비안과 GM 등에서 전기차 신규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올 한 해 미국 시장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늦게 시작을 한 만큼 정말 공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2025년부터 정말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2025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릴 것인지 이 협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나프타라고 불리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다들 들어보셨죠? 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세금 없이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나프타 협정을 개정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USMCA라는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겁니다. 자, USMCA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2025년 8월 이후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연간으로 260만 대와 240만 대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면제하고, 자, 무관세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62.5%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이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와 자동차의 부품 등을 생산해야지 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중을 75%까지 늘려야만 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난해부터 정말 발빠르게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 새로운 협정과 무관하지 않고요.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세금 면제를 위해서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 배터리 3사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을 살펴보시면 새로운 이 공장들은 모두 2023년부터 늦어도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LG에너지솔루션 GM과의 합작법인 1공장을 올해 2022년에 오하이오주에서 가동할 예정이고요. 역시 GM과의 합작법인 2공장은 내년인 2023년 하반기 테네시주에서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도 2024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LG엔솔 자체적인 공장도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2곳 이상의 부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SK온 역시 조지아주에서 2022년과 2023년 자체 공장 증설과 함께 포드와의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2025년까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 등 세계 지역에서 130GW씩 규모의 이 배터리 공장을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이죠. 삼성 SDI 역시 스텔란시스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인디애나주에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40GW씩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스텔란티스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시간이 2025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USMCA라는 이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대대적인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 배터리 3사의 진출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니켈과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의 핵심인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에코프로비엔과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업체들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로의 변화는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셀과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성장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이 이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부터 부지런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이상은 반도체보다 더 크게 성장해 나갈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하면 한국과 중국의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이 배터리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2024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2025년부터 배터리 셀 업체들의 본격적인 양산이 맞춰져 있는 것과도 이어져 있는 것 같고요. 2024년까지는 늘어나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배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될 거고요. 자,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올해 말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내년과 후내년이죠.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2025년부터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2025년보다 지금부터 이 2차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2024년까지 캐펙스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주가 역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2030년 이상으로 길게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까지의 고성장에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말이죠. 자,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와 리튬, 니켈 등의 금속 가격이 향후 2년 동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 광물들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었죠. 특히 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을 내다본 투자 자금이 소재 쪽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격 측정이 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소재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원소재 가격이 낮아지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이 전기차 보급의 선순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2024년부터 다시 이들 핵심 소재들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의 공급 과잉이 2020년대 후반부에 이 배터리 소재의 슈퍼사이클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다시 이 현재의 공급 증가세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소재 공급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이 안정세를 찾겠지만 다시 한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반도체처럼 주기적인 이 슈퍼사이클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2차 전지에 꼭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자,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고요. 5년 혹은 10년 뒤에 도대체 얼마까지 성장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의 하락과 함께 올 들어 15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달 들어서 순매도 강도가 약화된과 동시에 코스피의 운수 장비 업종은 이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5월 들어 외국인이 2,41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순위 2위에 올랐고요. LNF도 2,321억 원, 후성도 1,680억 원으로 외국인 순매수 순위에서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PNT, 나노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의 부품 수급 문제와 원재료 가격 등의 문제가 하반기에는 해결이 되면서 실적과 함께 주가도 상승할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와 자동차 관련주만큼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ETF의 주가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국내뿐만 아니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6월부터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고 나면 주가 역시 정말 빠르게 회복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2차전지의 큰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2차전지만큼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